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주 1일째입니다. 마지막 주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제 지나면 우리 토요일날 시험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1일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뒷부분에서 저번에 이제 우리 시작할 때 그 강론부터 생활안전부터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 갑시다. 감찰 규칙 문제입니다. 감찰 규칙은 그래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개편된 후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결격 사유에 있거나 또는요 7조 1항에 이제 일정한 사유가 있거든요. 1항 사유는 뭔지는 뭐 몰라도 되고요. 이런 경우를 빼고는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어떤 감찰관이 1년 딱 근무했어요. 1년 근무인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를 고려해서 1년 지난 사람은 전부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은 2년 이내에 자기는 1년 딱 지났는데 다른 데로 가기 싫고 그냥 감찰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이내는 전부 금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1년과 2년 이걸 두 개를 구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해서 감찰관에 보직한 다음에 2년마다 적격심사, 그 사람이 감찰관 딱 됐는데 2년마다 이 사람이 감찰관으로 계속 있는 게 좋은지 이런 거 적격심사를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감찰부서장 여기가 잘못됐어요. 자, 여기가 잘못됐고 누굽니까? 경찰기관장입니다. 경찰기관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해서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해가지고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X라는 거, 이 두 군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서를 잡았네요. 그럼 이거는 감찰을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 전입니까? 전이죠. 전에 만약에 이런 단서를 잡았다면 기관장이 아니죠.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이죠. 감찰부서장에게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요 감찰을 들어가기 전에 단서를 잡았을 때 기관장이 아니고 감찰부서장이고 그리고 얘하고 섞이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그게 어디냐면 이거는 지문으로 안 넣어놨나 보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감찰을 했어요. 그래서 감찰해 보니까 이제 감찰 결과가 나왔겠죠. 결과는 누구에게 보고입니까? 소속 기관장입니다. 여기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걸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감찰 끝나고 결과는 여기다 보고 단서는 감찰부서장에게 보고 이렇게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찰정보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감찰정보심의위원회는 어떤 것들이냐면 감찰에 대한 단서를 수집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감찰을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걸 감찰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심의하는 기관이야. 근데 여기하고 또 하나가 감찰 비교할 게 처분심의위원회요. 여기는 감찰이 끝난 거야.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감찰처분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할까 말까 따지는 건 감찰정보심의위원회예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감찰정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3명, 5명입니다. 조심할 건 이 감찰처분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3명 이상 5명 이하예요. 그리고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감찰처분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을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감찰관은 만약에요, 민원이 제기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몇 달 이내에 끝내야 됩니까? 민원 제기는 2달이고 이거는요, 민원이 아니고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이죠.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이면은 1달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제기되면 2달,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이면 1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이니까 1개월입니다. 자, 다시 조심합시다. 민원 나오면 몇 달? 2달. 그 다음에 감찰관은요, 아까 얘기했던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러면 2달 이내에 끝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1달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다음에 감찰 조사를 끝냈을 때, 이럴 때는요, 민원인이나 피해자한테 진행사항 있죠? 진행사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민원 접수하고 나서 1달이 지날 때마다, 그리고 감찰 조사를 끝날 때마다 진행사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에 대한 통지가 감찰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통지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맞는 질문, 여기 1개월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찰관은 감찰 조사 위해서 이제 의무 위반 행위에 관련해 경찰한테 너 나와 출석 요구할 거 아닙니까? 출석 요구는 여기는요, 출석 요구서 또는 말로도 합니다. 예, 말로도 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거는 5일 전이 아니고 며칠 전입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까지 합니다.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한다는 거. 근데 사안이 급박하거나 또는요, 조사 대상자가 뭐하면 요청하면 즉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일 전 때문에, 여기 때문에 X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 3년이 아니고 2년이다. 그리고 감찰 부서장이 아니고 경찰 기관장이다. 그리고 여기는 경찰 기관장이 아니고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여기는 3명, 5명이다. 됐죠? 그리고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이니까 1달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전까지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얘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진짜 눈앞에 지금 시험이 다가왔고 지금 시험장도 뭐 발표된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 동안은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 쭉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